뭔가 수포자를 막기 위한 그런 순서 배치인 건지 모르겠는데, 즉 x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x만 주인공이야. 조금 더 센스 있게 내가 구하고 싶은 답만 빨리 구하고 끝낸다 이 말이에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수학이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쉽습니다. 수포자를 막기 위한 그런 순서 배치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 배우는 수학이 비교적 쉬워요.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용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것만 좀 꼼꼼하게 정리, 복습하고 이제 고등학교 내용 배워보고. 첫 번째는 항입니다. 항이라고 하는 용어. 두 번째는 상수항. 세 번째는 계수. 지금 익숙한 용어들 이해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단항식. 그 다음은 다항식. 그 다음은 차수도 알아야 되는데, 차수는 항에 대한 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에 대한 차수가 있어. 둘 다 의미를 알아야 되고, 동류항 중요한 용어. 동류항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아가 할 때 배웠는데 하나하나씩 요 예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어떤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이제 문자와 숫자가 곱해진 요 한 덩어리를, 쉽게 말하면 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하죠. 하나의 항인데 요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그 마이너스까지가 하나의 항, 플러스 5x가 하나의 항, 마이너스 7이 하나의 항. 그러니까 항이 총 4개인 그런 식인 거지. 두 번째 상수항은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진 오로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마이너스 7 같은 게 지금 요 식에서는 상수항이 되겠지. 개수는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입니다. 3이 개수, 정확하게는 3차 항의 개수가 3,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개수, 플러스 5가 개수, 이런 식으로 개수 읽을 줄 알면 되고, 단항식은 이제 말 그대로 항이 하나인 그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은 2x만 있으면 단항식, 이렇게 항이 한 개 이상 여러 개 있으면은 다항식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차수 볼게요.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가 있는데 요 항은 문자의 지수를 보는 거죠. 3차 항, 2차 항, 요 항은 1차 항, 요건 상수항, 항의 차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식의 차수는 뭘 보지? 그 식 전체에서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보지. 그래서 얘는 3차가 제일 높기 때문에 3차식, 뭐 3차 다항식, 그렇게. 동류항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용어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요. 오름차순 정리가 있고 내림차순 정리가 있어요. 적어볼게요, 한번. 두 가지인데, 오름차순 정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내림차순 정리가 있어요. 용어를, 이 말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냥 용어 뜻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오름차수는 쭉 차수가 올라가게끔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수가 제일 낮은 게 앞으로 오고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뒤로 오게끔. 내림차순 정리는 반대예요. 차수가 이렇게 내려가게끔 정리하면 돼요. 차수가 제일 높은 게 앞으로,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뒤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러한 다항식이지. 다항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식을 첫 번째는 x에 대하여 혹은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잘 봐야 돼. x에 대하여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말은요, 지금부터 x가 주인공 문자야. 즉 x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x만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x가 있으니까 x에 대한 1차, x에 대한 2차 항 좋은데, 지금 2y제곱처럼 x가 없으면 얘는 상수 처리되는 거예요. 상수항. 그럼 여기도 원래 이제 x가 주인공이 아니면 x의 1차, y도 1차끼리 곱해져가지고 2차 항이 되는데, x에 대하여 정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x만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에 붙은 y랑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y가 x의 1차에 대한 개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 항이에요. 상수항, 그 다음에 이것도 상수 취급. 그러면 x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니까 보다시피 가장
낮은 게 앞으로 점점 차수가 올라가서 가장 차수 높은 게 뒤로 가장 차수 낮은 상수항 먼저 쭉 써야겠네. 상수항은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이니까 2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1까지가 상수항. 괄호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그 다음 차수가 높은 게 1차죠. 1차는 4x도 있고 마이너스 yx도 있어.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x로 묶어주면은 4 마이너스 y로 묶이고 그 다음에 x. 괜찮지?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제일 마지막에 쓰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5x 제곱. x에 대한 이런 2차식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x에 대한 이번에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까? x에 대해서 아까 오름차순 정리한 거를 좀 이용하면 내림차순 정리는 차수가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제일 높은 2차가 제일 앞으로 상수항이 제일 뒤로,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뀌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5x 제곱이 제일 앞으로 1차가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y가 개수 취급되는 거고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요 덩어리 전체가 상수항 취급되는 거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y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볼게요. 시작해보자. y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이번에는 주인공 문자가 y예요. y를 제외한 다른 문자, x가 되겠지. y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전부 다 개수 취급, 상수 취급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y에 대한 2차, 얘는 상수, 괜찮죠? 얘도 상수, 얘는 y에 대한 1차지. 그럼 1차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의 1차, 요거는 원래 상수항, 요건 y에 대한 1차. 괜찮죠?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니까 차수가 내려가게끔 제일 높은 차수를 먼저 쓰겠네. 그럼 2y제곱이죠. 2y제곱 2차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차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로도 묶어볼까요? x가 되고 플러스 7의 y 1차 나머진 다 상수항 취급이에요. 마이너스 5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5x제곱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봤고 마지막이야 네 번째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봐라. 마찬가지 오름차순이니까 아까처럼 차수가 올라가면 되고 가장 낮은 차수를 앞에 쓰면 돼요. 순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 5x 제곱에 4x 플러스 1까지가 y가 없다는 이유로 상수항 취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 1차가 마이너스 요거 x 플러스 7의 y 그 다음에 2y 제곱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기억하면 됩니다. 네,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방금까지는 용어 정리 그냥 한 거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끼리 더하고 뺄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거기만 할 줄 알면 이 단어는 넘어가면 되는데 A가 이렇게 다항식, B가 이렇게 다항식, C도 다항식일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A, B, C를 대입하는 게 이제 수순인 걸로 보이는데 이제 가끔가다 정리를 먼저 하고 대입을 나중에 할 거냐 혹은 지금 그냥 대입을 무조건 먼저 해. 대입을 지금 현 상태에서 하고 싹 마지막에 정리할 거냐 그 순서의 차이가 조금 관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한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요 문제 포함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요 순서의 차이에 대한 이 순서의 차이가 관건일 때는 정리 먼저 하고 대입을 나중에 하는 게 거의 9대 1의 비율로 요게 더 많습니다. 요게 훨씬 더 많이 마주할 상황인데 가끔 가다가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정리 먼저 안 하고 대입을 먼저 해야만 조금 더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둘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제일 수학 고수가 되겠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요. 요만큼을 정리할 건데 중학교 때 배운 요 마이너스 2를 분배한다고 하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부터 할게요. 앞에 3a 원래 있었고 플러스 b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2가 분배돼요.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4c가 되겠지. 뒤에 더하기 c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류항이에요. 이것도 뭐 A, B, C를 하나의 문자로 본다면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3A 만나서 A가 될 거고 플러스 B, 마이너스 2B,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C 플러스 C 마이너스 3C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 먼저 한 다음에 A, B, C 이제 각각 덩어리마다 대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쭉 한번 써볼게요. A 자리에다가 저만큼을 마이너스 앞에 두고 B 자리에다가 주어진 요 B 다항식을 마이너스 2x제곱 C 자리에다가 저 녀석 3x제곱 다음을 계산하시오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진짜 요 단원의 본 게임이에요.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잖아.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뺄셈, 덧셈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쉽다고 얘기했잖아. 요 마이너스 붙은 요런 앞에 가로 앞에 요 개수들 요런 것들만 잘 분배한 다음에 동류항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요거 앞에 거는 그대로인데 한 번만 더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2x제곱 마이너스가 분배돼주면 마이너스 3y제곱이죠. 플러스 xy 잘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분배된 거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에 3, 3, 9죠. 9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3 분배되면은 15 xy 플러스 6이야. 자, 다음을 동류항끼리 잘 묶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아까 왜 여기에 적었던 그 동류항 용어 있었잖아요. 동류항은 정확하게 말하면 차수가 같고 문자가 같은 이제 두 개 이상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 동류항이죠. 그럼 그 세 개가 만나면은 자 3x제곱 얘 만나면 마이너스 6x제곱이야. 마이너스 6x제곱 쓴 거 이렇게 지우는 거 좋은 버릇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최종 답을 여기다가 정리해 쓸게요. y제곱 동류항은 마이너스 3y제곱 3y제곱 그러면 여기 날라가네요. 하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하나 남아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y제곱 쓴 거 지울게요. 마이너스 3xy 그냥 xy 마이너스 15xy까지가 또 동류항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xy 자 정리된 거 지우자. 그 다음이 상수항 쓰면 될 것 같은데 마3 6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최종 정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다항식의 곱셈까지 그냥 같이 해버릴게요. 워낙 쉬워가지고 다항식끼리 곱셈 이제 할 줄 알면 되는데 중학교 때 뭐 이미 경험해 봤어요. 중학교 때 a 더하기 b의 제곱을 공식으로 이제 아마 외우고 있을 건데 그거 사실은 a 더하기 b 두 번 곱한 거잖아. 요거 어떻게 전개하죠? 이렇게 전개하죠.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사실은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곱셈인 거고 이렇게 좀 덩치가 작은 쉬운 버전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빨리 해볼까요? 자, 얘랑 얘랑 만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b 그 다음에 여기 ba도 어차피 ab니까 ab 더하기 ba 해서 2ab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런 과정을 이미 중학교 때 했단 말이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덩치가 커지고 차수가 좀 높아지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의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곱셈 너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를 묻는 단원입니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 2x부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분배하고 그 다음에 y를 분배할 때 조심할 거 마이너스까지 같이 해서 요 뒤에 항을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분배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도와주세요. 2x 더하기 3a 해주면은 2, 3은 6, ax 같이 도와주세요. 같이 따라하면서 2x 마이너스 b 만나면 마이너스 2b가 앞에 나오고 x 그 다음에 c 만나면은 4 cx 그 다음에 y 분배할게 마이너스 3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3 a y 그 다음에 플러스 b y 요거 두 개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요거 만나주면은 마이너스 앞에 세우고 2 되고 c의 y 요 정도 전개 이제 분배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사이의 곱셈인데 그거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배운 대로 고지고대로 하나하나 다 전개하고 동류항 계산하면은 x의 개수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딱 봐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x의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 1차 항이 나오는 상황만 보려고 해요. 자,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은 센스 있게 바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원리 원칙대로 설명을 해볼게. x제곱을 하나씩 분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어떤 걸 만나도 1차 x가 될까?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x 그 다음 주자가 이렇게 분배된다고 쳐보자. 뭘 만나면 1차 항이 될까요? 바로 뒤에 붙은 상수항, 요 녀석을 만나면 1차 항이 되겠지. 마이너스 5x, 7이 만나서 마이너스 7호 35x라는 1차 항이 하나 생기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 상수항 1도 이제 하나씩 분배될 거 아니에요. 뭘 만나면 1차 항이 되겠니? 바로 여기 있는 1차 항 x를 만나면 1x, 1x가 바로 1차 항으로 이제 두 번째 생기는 1차 항이 되겠지. 그럼 요것만 동류항 계산해 주면은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4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센스 있게 내가 구하고 싶은 답만 빨리 구하고 끝낸다 이 말입니다.